안녕하십니까 하프우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인논술 입문팀장 이한계라입니다. 1부 끝나고 많이들 빠져나가셨는데 어쩔 수 없죠. 논술 전형을 보면 뭐 인문계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인문학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고 또 사회과학에 포함되지만 경제학도 있고 경영학 이렇게 과들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열별로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짤 건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위에는 여러 대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학의 논술 전형의 특징은 뭘까요? 연세대가 빠져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쭉 보시면 전계열도 있지만 사회계열, 상경계열이 집중되어 있죠. 수리논술을 보는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을 모두 보는 대학입니다. 밑에 있는 대학들의 논술 전형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서강대 경영경제계열, 숭실대 경상계열. 서강대 경영경제계열은 사회과학 중에 경제학을 주로 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능 선택 과목이 사탐의 경제다. 그리고 서강대가 요구하는 2합 7을 충족한다. 그렇다면 서강대 경영경제를 보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 숭실대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1번은 경제학인데 계산 문제가 나오고요. 2번도 경제학인데 수리논술 문제가 나옵니다. 1, 2번 모두 수리논술이죠. 그래서 뭐 극소수입니다만 사탐 선택 과목 중에 경제가 있다면 숭실대 경상계열 지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들이 특징이요. 성대 사회계열 문제 1번, 한국외대 문제 1번. 이것도 지원 전략을 짤 때 고려하실 사항인데 문제 유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대하고 경희대 사회계열하고 한국외대 문제 1번이 똑같아요. 양수겸장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가 그래도 좀 더 노력을 최대한 해야겠지만 그래도 연습에 있어서 낭비를 좀 없애려면 그래도 같은 유형을 내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죠. 반복 연습이 가능한 거니까요. 지금 현재 논술 전형은 이렇게 실시합니다. 그래서 언어논술, 순수 언어논술만 보는 대학들이 있고요. 언어논술물에 영어 제시문이 들어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인문이라고 한국외대 인문인데요. 영어 제시문의 수준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고2 학생들 1, 2등급도 충분히 독해 가능한 문제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밑에가 바로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을 보는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연세대, 언어논술, 영어 제시문, 수리논술. 약간 본고사 같은 느낌입니다. 영어 제시문은 주로 철학 지문이 나왔는데 굉장히 길고요. 물론 연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하지만 수리논술도 나오고요. 좀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대는 최저가 없죠. 논술로만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좋은 경험은 쌓는 거죠. 연대 정문에 가서 사진 한번 찍고 나중에 결과가 잘못되면 우리 아이 연대 아깝게 떨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문대일수록 가족들 동원령이 많이 내려집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우리 아이가 고3이라고 고3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몰라요. 근데 연대 지원한대요. 그죠? 할아버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가문에서도 연대생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가족 사진, 대가족 사진 찍고 아예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연대는 현실적으로 이 국영수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논술에서 잘 써야 되잖아요. 마치 조선시대 임금 앞에서 보는 대과에서 수십 명밖에 못 보잖아요. 거기서 합격자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시대로 보면은 대과구나.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리논술 출제대학에 입결하고요. 수리논술을 출제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 맞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보시면요. 연세대학교 자, 이게 뭐냐면 지금 계열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인문, 사회, 상경을 나눠놨고요. 연세대는 모든 계열이 수리논술이 나옵니다. 25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 보여드렸고요. 실경쟁률 아무 의미 없죠. 그냥 무지 잘 쓰면 합격하는 거예요.
자, 한양대를 보시면 독특합니다. 인문사회는 93.5고요. 합격자 평균 점수입니다. 상경은 70.3이다. 그러면 한양대는 상경계열은 언어논술 50점에 수리논술 50점이 나오지만 언어논술 평균 점수를 보세요. 9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어느 과는 합격자 평균 점수가 98점이에요. 유추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상경계하고 거의 20점 차이 나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한양대에서 언어논술을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점수의 갭이란 건 결국 수리논술의 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는 우리 아이가 1등급을 거의 밥 먹듯이 찍어. 국어고 영어는 뭐 4, 3 이래. 그럴 때는 한양대 상경 무조건 쓰는 겁니다. 물론 경쟁률은 158.7대 1에서 281.2대 1이죠. 근데 이건 인문사회고요. 그나마 나은 건 상경계입니다. 이것도 물론 경쟁률이 꽤 높은 거지만 64.5대에서 77.2다. 근데 우리 아이가 수학 하나만 잘해. 근데 이걸로 지원했을 때 한양대 합격한다? 그것도 다 뭐예요? 경상계열이잖아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고치세요. 우리 아이가 1등급 찍었어. 어제 9월 모평 봤는데 1등급 했어. 아니면 2등급에서 상단에 있어. 한양대 상경 써볼만 하다. 언어논술은 대충 써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요약하고 써도요. 만점 가까이 줘요. 수학에서 그냥 점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50점 만점의 합격선이 한 23점에서 한 26점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절반을 쓰면 돼요. 절반을. 우리 아이는 못 쓴다는 게 문제지만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합격점이 차이가 있죠. 한 7점 정도 차이 나는데 작년에는 이화여대 합격점이 62점인가 3점이었어요. 무려 20점 차이 났습니다. 근데 이화여대 상경계열도 역시 수리논술, 얘네들은 사회와 상경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수리논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 실경쟁률은 모두 통합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도 상경계열의 실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자, 요거 설명 안 드렸는데 요거는 선발 인원 중에 수리논술을 보는 학과나 단과 대학의 비중입니다. 자, 경희대는 별 편차가 없고요. 중대를 보시면 수리논술이 별로 변별력이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상경 계열이 평균 점수가 높습니다. 이 얘기는 중앙대 경영경제 계열은 수리논술이 그렇게 영향력이 크진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도 별로 편차가 없죠. 수리논술이 영향력이 크지 않다. 건국대도 별로 편차가 없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숭실대입니다. 숭실대는 60점 만점에 인문계열의 합격점이 합격자 평균 40.5인데 상경계는 29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요 수학 실력 4등급이면 볼 수 있어요. 근데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쓰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29점까지 29점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가청, 서경, 수원이 있죠. 두 개 대학이 빠졌습니다. 올해 신설된 한신대와 삼육대입니다. 한신대와 삼육대를 포함한 5개 대학은 모두 약술용 논술 봅니다. 15문제 중에 국어가 9문제, 수학이 6문제인데요. 가천대를 보시면 15개 중에 과별로 편차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8.8개가 평균 점수인 경우도 있고요. 12.9개가 평균 점수도 있는 겁니다. 서경대와 수원대는 작년에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가천대보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입결 자료를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 수학 등급을 고려했을 때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건 뭐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난도로 보시면 연대는 응시자들이 느끼는 난도입니다. 요거 자체는 그래서 중간 단위도입니다. 연대를 지원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리논술이 그리 어렵진 않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영향력은 중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25점 배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수리논술이 그냥 거저주는 점수는 아니고요. 수리논술과 언어논술이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는요 난이도 상입니다. 그냥 수학 문제가 나와요. 확통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은 아까 보신 것처럼 절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화여대는 난도가 낮습니다.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경제학과 관련된. 그래서 이거는 난도는 낮지만 아이들이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경제지문에 대한 쓸데없는 공포 때문에 잘 못 써요. 그래서 영향력이 매우 크고요. 중앙경희 건국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중급 그리고 영향력은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언어논술만큼 수리논술도 뭐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아이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숭실대는 난도는 제가 볼 때는 하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잘 못 쓰고요. 36대를 빠뜨렸나요? 가천, 서경, 36을 서경이라 썼네요. 가천, 서경, 수원, 36, 한신 같은 경우는 난도는 하죠. 한데 결정적으로 크죠. 애들 수리 못하니까요. 출제용을 분석해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한양대 건대를 하려면요. 논술 문제만 나오지 언어적인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난도는 상이고요. 한양대는 영향 매우 큽니다. 그래서 2등급 중반 이상이면 한양대 6장 중에 하나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별로 없죠. 우리 아이 9월 모평 어제 보고 가처점에 했을 텐데 어머니 기대와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1등급을 꾸준히 찍는다. 2등급 상단에 있다. 그럼 한양대 쓸만합니다. 중앙대, 건대 같은 경우 그리고 이 두 개 대학은 그냥 수학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난도는 중간 정도. 아이들 큰 영향 못 느낀다고 그랬죠. 영향력은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연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 이 두 개 대, 연대, 경희대는요. 언어 논술 문제가 나옵니다. 수리 논술에. 근데 그게 아주 간결하게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 논술의 계산 결과를 통해서 간단한 추론하는 문제.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되진 않고요. 큰 틀에서 본다면 이 5개 대학은 수리 논술 중심으로 나오고 계산형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경희대는 수능으로 볼 때 3등급, 자, 여기는 등급은 중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3등급 중반대면 이 대학들 지원할 만하다. 물론 우리 아이가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죠. 그리고 이화여대 숭실대는 경제 함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그리고 함수가 그대로 나와 있고요. 심한 경우는 함수를 이용한 1차적인 계산 정도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략적으로 선택할 만한데 얘네들은 그냥 4등급 되면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최저라는 벽이 이화여대는 2합 6이고 숭실대는 2합 4입니다. 그만큼 실력이 낮습니다. 좀 더 잘하면 그리고 경제학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넓힌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곳이다. 여기는요. 수학 1, 2 6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5등급 때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4등급 때에서는 충분히 쓸만하다. 물론 이제 국어를 만점 맞으면 되는데 국어를 만점 받으려면 그래도 한 3등급은 나와야 되잖아요. 약술형에서. 그래서 국어 3에 수학 5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등급에서 5등급 초반 때는 있어야만 약술형 논술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계열 선택 기준은 이렇습니다. 종합해 보면 인문사회 경영의 계열별 논술고사를 통해서 문제 유형이 동일한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한국외대다. 그러면 인문과 사회가 1, 2번은 똑같습니다. 근데 3번이 달라져요. 한국외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영어 지문이 나오고 추론 문제가 나오지만 한국외대 사회 같은 경우는 그래프 도표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다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도표 해석 잘 못해. 사문을 안 해서 그런지 사회문을 안 해서 그런지 도표급 해석 잘 못해. 그러면 사회계보다는 인문 쪽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열별 언어논술 이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어논술 문제가 어느 대학은 매년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지만 어느 대학은 랜덤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매년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는 대학은 준비기간이 단기간이도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만 랜덤한 유형으로 나오는 대학에는 좀 더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들, 좀 더 중장기적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준비기간이 좀 짧다. 하지만 집중해서 할 수 있다면 정형화된 문제 유형을 내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면 중위권 대학 중에 경희대, 외대, 건대, 동대 이 4개 대학을 비교해 보면 경희대, 외대, 건대는 매년 유형이 똑같아요. 1번, 3번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동대는 랜덤합니다. 이런 특성을 알고서 지원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준비 기간이 길고 나름의 기본기가 탄탄하면 건대보다는 동대가 나은 거고요. 아이가 문학작품 해석이 뛰어나 소설 독해가 뛰어나 그럼 건대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거예요. 소설 독해가 당락을 결정해 버리거든요. 이런 대학의 특성들을 아셔야 되고 대학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자를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신 겁니다. 논술 상담백서 보시면 대학별 자료를 보시면 뒤에 전략과 기출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수리논술을 시행하는 상경계 사회계열 등급이 지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리논술, 자 인문사회 상경에서 수리논술 출제하는 대학들 수리논술 문제 예전부터
3월부터 혹은 1월부터 공부하는 학생 없습니다. 파이널 때만 하는 겁니다. 문제 유형이 매년 유사하기 때문에 반복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인논술 수업이 저희 이제 수업을 보면 2번, 3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로도 충분합니다. 기출문제 한 5년치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수능 4등급인데 연대를 가고 싶어 해. 그러면 연대 기출문제 푼다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에 대한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됐느냐가 지원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아이들은 9월 모평이 끝나고 어떤 상황이냐면요. 객관적 사실이라는 구평 모의 결과와 주관적 판단이라는 자기 자신의 생각의 경계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머니들께서 이걸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너무 주관적 판단하고 낙관적 판단하는가. 저도 상담으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9호 부평 3333 찍었는데 조금만 더 해서 2로 다 만들겠대요. 기적을 일구고자 하는 거죠. 그 학생이 하고자 하는 일은 모세가 바다를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 잡아주셔야 돼요. 자, 현실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그러면 남은 기간 같은 어느 과목을 또 집중해서 논술 전형 지원했을 때 수능 체제를 맞출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들의 주관적 해석과 그들의 낙관적 전망에 귀를 기울이실 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수학의 강점 살리려면요. 수인논술 영향력이 큰 대학들 지원해라. 아까 등급별 보셨죠?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논술 처음 한다면 실제 유형별 해결법에 대해서 좀 숙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논술 처음이다. 하지만 급하다. 급하다고 해서 갑자기 그죠? 아이가 논술의 기본을 쌓는다는 것은 힘들죠. 다리가 안 내. 그래서 한가위 특강을 보면 유형별 해결법이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나야 아예 논술 처음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등급대가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국어하고 수학이 보니까 평균 7 정도 나와 혹은 8 정도 나와. 그럴 때는 약술형 논술을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로 이제 가전대를 원하지만 지금 5개 대학 보니까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 강좌 소개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추석 특강 있고요. 수시 1차 성신여대반이 있고요. 수시 2차는 요 대학들은 수능 끝나고 이틀 뒤에 보는 대학들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 강좌 계획서는 따로 그 프린트물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강좌 계획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